어떤 어머니가 20분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설거지를 하면. 15분 하고 쉬었다가 15분 설거지를 하면은 설거지도 다 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한 달 설거지 하다 보면 30분 설거지 할 수 있는 몸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세요. 그럼 덜 아프잖아요. 그렇게 한 두세 달 살고 나면 이제 들어 누워서 수술을 하니 시술을 하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협착증. 네. 아주 그냥 완벽하게 이해는 했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척추 협착증. 그렇죠. 척추 협착증을 연구를 했는데, 대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린 좋아질 수 있는가, 어떤 뭐 치료 방법이 있는가, 네. 요거를 이번 시간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대영 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협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고, 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지는지, 또 우리가 늙어가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미리미리 막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발병을 했어요. 이 증상이 나왔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정대고 때리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까? 일단 치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약물, 그다음에 주사, 그다음에 시술, 그다음에 수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에바님한테 여쭤볼게요. 근본적인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생활 습관 고치기. 맞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좁아지지 않게 하는 게 해결책이지, 네. 좁아진 상태에서 넓어지게 할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수술밖에. 근데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이기가 어려운 게 척추에 마디가 너무 많아요. 네. 생활 습관 안 고치면 또 다른 데 또 좁아지겠죠? 밑에 뭐 7번 이렇게 했는데 다시 뭐 9번이나 10번에서 또 문제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생활 습관 교정만이 근본적인 치료고요. 예. 그래서 협착이 진행하지 않게 막는 거는 근본적인 생활습관 교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이 제가 잘 안내드리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양치하면서 치과 가거든요. 쉬운 일이라고 저도 아니라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쉬운 일이 실패해서, 그 쉬운 일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지만 제가 의사니까 그 쉬운 일에 실패했을 때 저를 만나시게 되잖아요. 약물이랑 주사랑 시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줄이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약을 먹어서 좁아진 게 넓어지진 않겠죠. 협착은 좁아지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주사를 맞아서 좁아진 게 넓어지지 않겠죠. 네. 근데 시술이라는 거에서는 환자분들이 이름 자체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니, 시술하고 수술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술이랑 수술을 구조를 바꾸는 걸 수술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하고요. 구조를 안 바꾸는 걸 시술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칼이 되면 수술이고 시술은 뭐 주사 바늘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보통 네. 칼을 대면 구조가 바뀌죠. 피부의 구조가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주사 바늘을 꽂는 거를, 그거를 그 구조를 바꾼다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그것도 괜찮은 설명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수술이랑 시술의 차이는 구조를 바꾸는 건 수술, 네. 구조를 안 바꾸는 건 시술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아파서 주사로 주사를 맞았는데 안 아프다. 근데 그거는 치료인가요? 그거는? 통증을 좀 약하게 해준 거? 네. 그것도 치료에 들어가느냐? 정영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통증을 줄이는 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이라고 쳐요. 일주일 사이에 그 통증 없을 때 다른 체형 막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괜찮아졌어. 그럼 뭐 그것도 치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이게 정답입니다. 난 왜 이렇게 정답만 말하지? 희한한 일이네. 보통은 치료라는 의미, 이제 보통 근본적인 치료라는 의미고, 예. 대증적인 치료도 치료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통증을 있을 때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줄었어요. 근데 이 많이 아픈 것 자체가 몸에 다른 2차적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많이 아픈 것 때문에 우울해져서 몸이 더 안 나을 수도 있고요. 네. 많이 아픈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험이 맞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통증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를 막아주는 예, 의미도 있고, 네. 많이 아픈 걸 줄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치료인 건 맞는데요. 이 치료가 보다 건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네. 치료에서 증상이 줄어들었을 때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어야서 그 질환의 진행을 막아줄 때, 협착의 진행을 막아줄 때 본격적인 의미의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난 저쪽에 앉아야 될 것 같아, 약간. 설명도 잘하시고. 그죠? 근데 통추는 치료되는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는 게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 원인이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주면. 근데 이제 만약에 주사 안 맞고 이제 하려면 내 자세를 바꾸는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 그럼 이제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라 그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갖기가 너무 싫어져. 그러니까 다시 안 좋은 자세로 가? 그럼 또 다시 원인이 증폭되는 거죠. 이 정확한, 제가 이쪽 가는 게 어떻겠어요? 너무 좋으신 설명이고요. 네. 조금 더 보태자면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내용인데, 보통은 제가 가운데가 눌린 건 별로 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건 많이 아프다고 오히려 더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허리는 많이 숙여진데 다리 쪽에 신경이 눌려서 이거를 더 많이 아파하세요. 허리를 숙인 건 별로 안 아파하시거든요. 그럼 허리는 점점 숙여지고 있는데 다리 쪽에 저 아픈 데다 주사 치료를 계속 하세요. 그럼 통증은 점점 줄어드는데 별로 아프지는데 허리는 점점 더 숙여지세요. 그럼 몸은 점점 더 많이 늙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근본적이 아닌 통증 줄이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료를 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서 허리가 이게 흔들림을 줄여서 허리에 협착이 진행하지 않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활동량을 막 늘려버리세요. 그럼 흔들림은 더 심해져서 협착은 더 진행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건 좋지 않으세요. 이게 굽어지는 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굽어지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굳이 수술은 안 해도 되는지. 허리가 굽어지는데 안 아프다고? 자, 봐봐요. 또 한번 1단계 더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갈게요. 자. 굽었는데 안 아프다는 게 뭐예요? 서면 아픈데 굽어서 안 아프다는 거는 이미 그 증상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시작됐죠. 굽어서 안 아프다는 얘기는 이렇게 늘려줘야 안 아프다는 거니까. 아까 우리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자 봐봐 했죠. 그러니까 굽어서 안 아프다는 건 이미 증상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치료는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거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나의 노화된 생활 습관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내 몸은 점점 더 늙고 더 아파지는 일이 많아질 테니까. 자, 뭐 더 추가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99점입니다. 근데 순간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 3개월, 6개월 봐서 굽어지는 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면, 이게 자기가 비교적 관리를 잘해서 굽어진 상태지만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지 않는 상황이면 좀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3개월, 6개월 전보다 더 굽어지면 어머니가 아프다고는 안 하는데 3개월, 6개월 전보다 더 굽히고 다니시고 보행거리가 더 줄어드는 것 같으시면은 몸이 늙어버리실 수 있으시니까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허리가 굽어진 문제가 또 뭐냐면 어쨌든 걸으실 때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 목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허리는 굽어지는 만큼. 이 목을 들어야 앞이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목이 아마 그죠, 무슨 거북목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목뼈도 좀 변형이나 뭐 이런 게 올 것 같은데. 정프로님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너무 날카로우세요. 날카롭잖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 면도 날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맞고요. 목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목이 아픈 거는 목만 바라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 근육이라는 거는 이게 세트입니다. 이 빨간색 근육이거든요. 이게 목까지 올라가죠. 그럼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같이 세트로 힘이 들어서 목까지 쫙 펴집니다. 그런데 목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보통 많은 분들이 목이 불편하시면은 목의 자세를 어떻게 할까 신경을 쓰세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에 도달하실 수가 없으세요. 허리부터 아랫배에 힘에서 코부터 잘 관리해서 목까지 바른 자세를 만드셔야지 보통 목이 아프니까 목을 마사지하고 목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결국 지속 가능한 자세가 안 나오세요. 그리고 억지로 피는 것보다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몸에 맞게 몸을 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뼈가 휘어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내가 뼈가 휘어 있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펴버리면 내 몸에 무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내 능력에 맞게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능력을 키워서 네네네. 몸을 곧게 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든 궁금함인데 코어라는 말이 core.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어잖아요, core. 아니, 그러니까 코어란 단어는 있지. 근데 저 네. 코어 근육이라는 말이, 왜냐면 저는 한 십몇 년 전부터는 코어란 말을 종종 들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한 15년, 20년 전쯤에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건가? 아니면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나? 보통은 이게 결국은 고대 요가 전통에서 나온 거야. 숨쉬기 운동을 하고 참선을 할 때 복시 호흡이나 호흡 같은 훈련을 많이 시키죠. 그런 것들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참선하는 것들이 이거는 뭐 입증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전통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태극권 운동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마찬가지고 호흡을 잘 조절해서 이건 호흡근입니다. 네. 이 코어의 핵심적인 군은. 네. 이 호흡 훈련을 꾸준히 인지하는 운동을 잘해서 네.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돼서 그 힘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그 참선하거나 요가할 때 호흡을 천천히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인지하려면 초기에는 빨리 움직이면 이 인지가 안 생깁니다. 아랫배, 몸을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없고 몸의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몸의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운동이 습관이 되면 내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몸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자체를 몸짱이 되는 그런 부분의 코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코어에 대한 역할이 좀 재조명되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원장님 언제 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이걸 처음에 한 3, 4년 정도 전? 아, 그래요? 예, 3, 4년 그거 전. 오래 안 됐잖아.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현대의학으로 편입되기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의학은 검증할 수 있는 걸 의학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그렇겠죠,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게 이 근육이 매우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요? 식도 안의 압력, 뭐 횡격막 사이 압력을 재서 이거를 추정하려는 시도는 좀 있고 이걸 초음파로 봐서 근육이 얼만큼 두꺼워지는 이걸 추정하려는 시도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순간의 힘을 이 사람이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실은 이거는 밸런스를 잡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리 두께를 보고 자전거를 잘 탈지 못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를 타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타봐야 아는 문제고 몸의 인지가 되게 많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운동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면 금방금방 동의를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현대화로 완전히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 안 돼 있군요. 예전에는 헬스장 가면 자 대흉근 운동 하시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슴 머림 하고 이두박근, 삼두박 이러잖아요. 내 근육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헬스장 가도 다 코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코어가 있었나? 난 20년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제 그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그걸 얘기할 때 아랫배 힘주기라고 제가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의학 채널에서 얘기하신 지가 한 3, 4년 됐고요. 결국은 그 코어라는 게 일반적으로 스쿼트라는 강한 힘을 하는 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손재되어 있습니다. 이 깊은 속근육의 코어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통 이 코어도 실은 2차 코어라고 이 껍데기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치 가하는 걸 코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프신 분들이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운동, 이 1차 코어 강화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1차 코어를 잘 느낄 수 있는 습관으로 충분한데요. 일반적으로 프랭크, 스쿼트 그런 운동은 1차 코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2차 코어구나. 1차 코어 껍데기는까지 같이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에서 배웠던 거는 껍데기 코어인 거죠. 이 코어도 강화가 되지만 등. 이거를 포함해서 다른 걸 같이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거를 강화한다.
근데 이 밸런스를 잡는 훈련 자체는 네, 제가 네, 이걸 네.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네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코어는 제가 보니까 호흡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 볼 때, 큰 일, 작은 일 볼 때, 네. 저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게 보통은 뭐냐면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섰을 때 가슴을 제끼고 있으면 모든 체중이 등에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네. 몸에 힘이 잘 빠지죠. 예? 아무데도 배에 힘 하나도 안 줘도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에바님한테 제가 훈련시켜 드린 것처럼 네, 약간 고관절을 굽히고 서서 버티면은 체중이 몸의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코어가 저절로 버티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세하게 느끼려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순간 느껴지는 거는 네. 그건 저 속의 코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속의 코어를 키워야 된다. 자, 저희가 이제 코어 특강을 저희 나중에. 오늘 오늘 잠깐 네. 앞에 여러분한테 좀 드린 거고 이건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시건 아니면 뭐 꼭 운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알아둬야 될 중요한 건강 상식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내가 뭐 할 때 더 아팠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어떤 어머니가 20분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설거지를 네네네. 하면. 이걸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원래 설거지하는 30분이거든요. 네. 그럼 15분씩 15분 하고 쉬었다가 15분 설거지를 하면은 설거지도 다 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렇게 20분 아픈 설거지로 15분씩 한 달 설거지 하다 보면 30분 설거지 할 수 있는 몸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은 설거지 가기 싫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30분 설거지를 하세요. 아픈데. 네네. 아프고 나면 들어 눕죠. 아, 계속 그렇게 설거지를 하면 이제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세요. 네네네. 그럼 덜 아프잖아요. 네. 그럼 30분 설거지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많은 날은 50분 설거지를 하세요. 또 안 좋았어. 그렇게 한 두세 달 살고 나면 이제 지내시금 들어 누워서 수술을 하니 시술을 하니 아니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에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 네. 치료적인 생활 습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자세히 찾아보시다 보면 스스로 안 아프게 만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뭐. 병원들 다 망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거. 근데 오래 앉아 있으면 아파요. 네. 뭐 그러면은 회사원이면은 네. 30분에 한 번씩 서서 한 바퀴 그러니까 돌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30분 앉아있으면 아프신 분은 20분만 앉아 계시면서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회사에서 혼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걸로 혼난 회사는 때려쳐야지. 내 건강이 더 중요한 그래요? 겁니다. 네.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30분 앉아있어 아프신 분이 타이머를 맞춰놓고 25분마다 한 번씩 걸으면서 한 달 정도 일하시면 30분 앉을 수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요. 그걸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헬스클럽에 안 가도 네네네. 내가 30분 앉아있으면 아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아픈 행동을 피해 주시면 맞아. 몸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주사나 약이나 시술에 의존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너무 많으세요. 내가 셀프 디텍팅을 잘해야 된다. 이 자기 보호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통증이 오는지를 잘 스캔을 해갖고 그걸 잘 뭐 기록을 해놓든 메모에 적어놓든 해갖고 하여튼 그거를 피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아픈 것보다 네. 뭐 할 때 아픈지. 뭐 할 때 아픈지. 그게 더 중요해요. 뭐 할 때 아픈지를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진료받으러 오시면 내가 어떻게 아픈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뭐 할 때 아프세요? 그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아시는 분은 병원에 안 와요, 실은. 그걸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똑바로 그냥 누우면은 아파요. 그냥 하늘 보고 누우면? 네. 그래서 옆으로 누워야 돼요. 이거 침대에서도? 네. 근데 사람들이 똑바로 눕는 게 더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하려고 아파요? 하는- 허리요. 허리가? 네. 이건 문제 있다,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걸 어떻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 겁니다. 똑바로 누우면 아프면 똑바로 눕혀서 주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내가 똑바로 눕는 게 아픈 게 다리를 조금 굽히면 편해지는지. 그래, 베개를 한번 깔아봐요. 그러니까 다리에. 허리 밑에 수건을 약한 걸 대면 좀 편해지는지. 해봐야 내가 돼. 어깨 자체를 약간만 어깨 밑에 뭘 조금만 대도 편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은
예민하게 느끼면 내가 덜 아파지는 자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서 아프면 안 되지만 네. 꼭 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은 내가 그걸 덜 아픈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행동하려는 그렇지, 연습을 그렇지. 하시는 게 이게 병원이 망하는 방법이긴 한데 아. 환자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네네. 혹시 저는 이렇게 만세한 자세로 자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통은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누워니까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근육이 좀 더 이완된 느낌, 편안한 느낌을 갖는 건데 네. 뭔가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몸에 근육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네.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에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좀 관련이 있을 아니 거고 죄진 게 좀 많아갖고 항복. 너무 큰일을 하고 계셔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